1. 봄으로 향해 가는 2월의 마지막 주였다. 한겨울의 찬바람을 이겨낸 나뭇가지마다 여린 푸른 잎들이 움트는 시기.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화단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희연은 어깨를 살포시 감싸는 누군가의 체온에 고개를 돌렸다. 대단히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분홍색 연구복을 입고 씩 웃는 여자는 희연의 대학 선배이기도 한 정보민 책임연구원이었다. 봄이 올 건가 봐요. 그래, 내 마음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 도대체 언제부터 내내 겨울이기만 했는지 모르겠네.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던 희연은 정책임의 시큰둥한 말투에 피식 웃음을 흘렸다. 선배가 매일 연구실에만 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죽을 수든 떡을 빚든 하지. 희연은 미소를 머금은 채 정책임을 돌아보았다. 내가 죽도 떡도 안 좋아해서 그런가? 아, 몰라. 주본, 커피 마셨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부터 해볼까요? 제 방으로 가요. 그러려고 물어본 거야. 나 오늘은 라떼가 엄청 먹고 싶어. 정책임은 희연을 웃게 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지금처럼 스스럼 없이 희연에게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발랄함이 좋았다. 주본, 고민 있어?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희연은 커피 머신 앞에 섰다. 그런 희연의 뒤로 걸어가 소파에 앉은 정책임이 툭 질문을 건넸다. 저에게는 늘 고민이 산적했죠. 희연은 머신의 버튼을 누르면서 불어 가볍게 대답했다. 짧은 시간 동안 맞닥뜨린 여러 일로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굳이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일 말고 다른 거. 낮에 사장실로 밀고 들어간 덩치들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말이 많더라고. 잘 해결될 거예요. 나야 그렇게 될 거라고 믿지. 주본이 야무지게 잘 해결할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뭐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잖아. 희연은 정책임의 말에 고개를 주워거렸다. 정책임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직원들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불안에 떨고 싶지 않을 테니까. 아마도 오늘 일로 마음속에만 넣어두고 있던 사직서를 꺼내든 직원이 여럿 있을지도 모른다. 회사 어려운 건 사실이고 낮에 들이닥쳤던 사람들이 사채업자인 것도 맞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복잡하겠네, 우리 주본. 희연은 대답 대신 엷은 미소만 지었다. 하얀 우유를 넣은 라떼 한 잔과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려 정책임과 마주 앉았다. 5층 사무실에서 보이는 건물 밖 풍경은 여느 날과 같았다. 뒤엉켜버린 것은 희연의 머릿속과 마음뿐인 것처럼. 골드메리 코스메틱스. 희연의 아버지인 주동민 사장이 20대 후반이었을 때 한 차례 사업에 실패한 후 절치부심하여 기초 스킨케어 라인의 화장품부터 차근차근 키워온 회사였다. 그중 최근 5년간 골드메리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킨 브랜드가 바로 인네이처였다.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 라인까지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중심에는 희연이 있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제품 개발에만 몰두해준 그녀의 동료들도. 그중 정보민은 희연이 가장 의지했고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선배 연구원이었다. 참, 네이처 팀에 색조 제품 샘플 도착했다고 했었는데. 점심시간 지나고 받았는데 아이섀도우 펄 입자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하나 회의부터 하려고. 선배도 샘플 봤어요? 똑똑. 이라고 대답하는 정책임의 말과 노크 소리가 겹쳐졌다. 희연은 의아한 눈으로 사무실 입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한준이지 누구겠어. 반면에 정책임은 심드렁하게 중얼거리더니 조금 더 편하게 자세를 잡고 라테를 홀짝였다. 너 들어와. 정책임님 여기 계셨네요? 커피 마시러. 이선임은 여기 왜 왔어? 희연이 네 하고 대답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온 한주는 소파에 앉아있는 정책임을 보고는 말을 돌렸다. 아까 본부장님이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그 뒤부터 연락이 안 돼서요. 그나저나 팀원들이 아까부터 책임님 찾던데 휴대전화 놓고 나온 거예요? 당연하지. 커피 마실 때는 걔도 안 건드려. 밥이 아니라? 뭐든 입으로 들어갈 때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알면서 뭘 물어. 한준을 힐끔 쳐다본 정책임은 시큰둥하게 답하더니 홀짝홀짝 커피를 마시기만 했다. 통통 말을 주고받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희연은 또 한 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흘렀다. 한준과 정책임의 대화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순식간에 마재원에 대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오늘 밤에 와. 오늘 밤. 미쳤어.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가 문득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돌렸다.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한준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물었다. 정책임 역시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쉰 한숨에 번잡한 마음이 고스란히 실려버린 모양이다. 아무 일도 없었어. 희연은 엷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안 되겠다. 오늘 주본 충전 좀 시켜줘야겠네. 퇴근하고 고기 먹으러 가자. 언니가 사줄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약속이 있어요. 무감한 얼굴로 카드를 내려놓던 마재원을 만나야 한다. 약속? 무슨 약속? 누구랑? 약속을 제안한 정책임 대신 한준이 물었다. 그의 눈에 의아함이 가득 실려 있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네가 왜 궁금해? 아이섀도우 샘플은 왔다는데 립스틱은 언제 와? 희연은 한준의 시선을 모르는 척 흘려넘기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었다. 제작 샘플을 맡긴 제품의 제형과 향 등을 확인해야 하는 과정은 필수이며 중요한 과정이라 허투루 할 수 없었다. 내일 오전에 들어오기로 했어. 그럼 내일 팀원들 모아서 다 같이 회의하자. 시간 잡아서 알려줘. 희연이 휴대전화를 꺼내 일정을 메모하는 사이 정책임이 아이고 소리를 내며 소파에서 일어섰다. 난 커피 다 마셨으니까 이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고기 일에 킵해둘 테니까 언제든 땡기면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정책임님. 뭐해, 이한준 선임? 안 일어나? 너도 일하러 가셔야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던 한준이 정책임에 재촉에 느리게 소파에서 일어났다. 희연은 사무실을 나서는 두 사람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괜찮다는 의미의 미소와 함께. 그리고 곧 밤이 되었다. 희연은 손에 든 검은색 카드를 몇 번이나 내려다보았다. 그 카드로 2중, 3중으로 된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결국 꼭대기층에 다다랐다. 돌아갈까? 그의 회사까지 찾아가 놓고 멀거니 서서 고민하던 일을 똑같이 반복했다. 퇴근하기 직전까지 마재원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 은행 대출을 다시 알아보고 제2금융도 알아보았다. 통장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고 회사 재무 현황을 몇 번이나 확인했으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얻은 것은 암담한 뿐이었다. 여러 번 주먹을 쥐었다 핀 탓에 손바닥에 새빨간 손톱 자국이 남았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으나 거절하지 못한 것은 희연 자신이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갈 수는 없었다. 들어가서 다른 조건을 말하라고 해도 되고 모르는 남자도 아니고 1년 넘게 결혼 생활까지 했던 전 남편인데 모멸감 같은 거, 치욕스러운 감정 따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것이다. 알리 잊히진 않겠지만 기억이라는 건 곧 퇴색하여 흩어질 테니. 검은색 카드가 도어로 그 위에 닿자마자 짧은 전자음과 함께 달칵 문이 열렸다. 이제 막 밤 9시가 넘은 시각. 캄캄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실내는 무척 밝았다. 결혼 생활 내내 밤 10시 이전에 퇴근하여 들어온 적이 없었던 남자였는데. 희연은 현관 앞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나. 제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놓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고민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 안에서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늦었네. 비스듬히 고개를 기울여 그녀를 바라보던 남자가 입술을 열었다. 저교한 공간을 가르는 낮은 목소리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다. 밤이라고 했어. 희연의 답을 들은 남자가 피식 웃었다. 큰 손으로 얼굴을 한 번 쓸어내린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곧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와. 이제와 머뭇거리는 건 더 우스운 짓인 것 같았다. 희연은 구두를 벗고 한쪽에 놓인 슬리퍼를 신었다. 그녀가 슬리퍼에 발을 넣는 것을 지켜보는지 남자는 한 걸음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희연이 눈을 들자 그제야 그가 몸을 돌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밤이니 식사는 했을 거고 와인 어때? 넓은 소파를 고개짓한 마재현이 거실 옆에 있는 주방으로 향하며 물었다. 아니요, 그보다 아까 낮에 얘기했던 거. 희연은 소파 옆에 서서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돌아선 마재헌이 바지 주머니에 한쪽 손을 꽂아 넣은 채로 천천히 다가왔다. 점점 가까워지는 커다란 가슴에 마른 침이 절로 넘어갔다. 숨이 막힐 것만 같은 긴장감을 이기려 희연은 불어 그와 똑바로 눈을 맞추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해서요. 다른 방법? 툭, 슬리퍼가 닿았다. 큰 돈이 필요하다며. 그럼 적어도 내가 원하는 걸 받아야지 않겠어? 주춤, 비로 밀린 희연의 다리에 소파 팔걸이가 닿았다. 원하는 게 나랑 자는 거니? 한 뼘 정도까지 거리를 좁힌 남자를 올려다보며 희연은 눈썹을 살붙찡그린 채 물었다. 아니, 너. 생각지 못한 답에 아연해진 희연의 입술 위로 마재헌의 입술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놀란 희연이 밀어내려 말아준 주먹을 그의 가슴에 대었을 때였다. 하. 맞물리듯 닿았던 입술이 떨어지자마자 마재헌이 짧게 웃었다. 내가 이걸. 의아함에 흔들리는 희연의 시선과 검게 가라앉은 재헌의 시선이 얽혔다. 희연은 제 심장이 둥둥 울리는 것을 들었다. 다른 건 안 되겠는데, 주희연. 이 남자를 찾아온 것은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제 뒷목을 받치는 남자의 넓은 손과 허리를 감아 당기는 단단한 팔을 느끼며 희연은 짧은 상념을 지웠다. 결국 선택한 것은 그녀였다. 툭.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이 소파 위로 구르듯 떨어졌다. 그 소리에 희연이 맞물려 있던 입술을 떼어내고 고개를 틀었다. 하지만 곧 따라온 재헌의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 그에게로 돌리며 깊숙이 입을 맞췄다. 입술 사이로 들어온 혀가 치열을 훑고 여린 점막을 스쳤다. 사사치 맛보려는 것처럼 그의 혀는 희연의 입안을 제 입인 양 누비고 다녔다. 뾰족하게 세운 혀끝이 입술 천장을 긁고 뒤로 바짝 숨어있던 희연의 혀를 건드려 기어코 끌어갔다. 맞대어 비벼지고 삼켜졌다. 입술이 맞닿은 피부가, 호흡이. 그의 가슴 위에서 망설이던 희연의 손이 느리게 그의 어깨로 올라갔다. 하. 엉망으로 헝클어진 호흡이 제멋대로 흩어졌다. 코끝이 닿을 것만 같은 거리에서 짙은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재헌의 숨결도 아주 조금 달아오른 듯했다. 후회해? 조금. 재헌이 물었고 희연이 답했다. 지독하게 낮은 목소리에 가슴 끝이 찌르르 울렸다. 그는 그녀의 답에 소리 없이 입술만 비스듬히 기울였다. 희연은 그 미소의 뜻을 알 수 없어 재헌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 건 입 맞추기 전에 했어야지. 항변을 할 수도 누구의 탓을 할 수도 없었다. 재헌의 입술이 다시 희연의 입술을 덮었고
그의 손이 그녀의 코트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비틀어 희연의 입 안으로 혀를 깊게 밀어넣으면서 그녀의 어깨에서 코트를 떨어뜨렸다. 바짝 닿은 몸이 뜨거웠다. 맞물리고 또 맞물리는 입술에 젖은 소리에 머릿속이 마구 뒤엉키는 것만 같았다.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3년 전, 두 사람이 부부였던 그때로 돌아간 듯이. 한 팔로 그녀를 감싸 안은 그가 몸을 돌렸고, 희연은 그가 움직이는 대로 뒤로 밀려나기만 했다. 커다란 손이 그녀의 등을 훑듯이 쓸어올리며 희연이 입고 있던 니트를 위로 말아 올렸다. 기다란 손가락은 브래지어 안으로 들어와 민감하게 일어선 동그란 가슴 끝을 스치듯 건드렸다. 그러고는 그대로 니트와 속옷을 함께 벗겨버렸다. 선뜩한 공기가 아주 잠깐 희연의 피부에 와닿았다. 하지만 곧 그녀는 폭신한 침대 위에 파묻혔다. 그녀를 다리 사이에 가둔 재원이 두 팔을 교차해 아래로 내리더니 그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벗었다. 드러나는 근육은 여전히, 아니 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희연은 옆으로 고개를 들어 그의 새카만 시선을 피했다. 하얗고 깨끗한 시트를 응시하는 희연의 목선을 따라 뜨거운 입술이 화인처럼 닿았다가 떨어졌다. 도도록하게 솟은 가슴의 정점이 혀끝에 치이고 이에 긁혔다. 뭉근하게 비비듯 희롱하는 움직임에 희연은 허리를 비틀었다. 참지 못한 신음이 흐르고 저도 모르게 살짝 들어올린 허리 아래로 단단한 팔이 쑥 들어왔다. 바지에 버클이 풀린 줄도 모르고 있던 희연은 순식간에 환히 드러난 제 아래에 당황하여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아, 안 돼, 재원씨. 태연하게 대답하며 재원은 희연의 하얀 허벅지 위에 입을 맞추기만 했다. 그의 입술이 점점 안으로 움직이는 것이 선연하게 느껴졌다. 희연은 허리를 비틀며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움직이는 대로 입술을 옮겼고 이내 그가 원하던 곳에 입술을 묻는 것에 성공했다. 젖어버린 여성 안으로 그의 혀가 들어오는 느낌에 소름이 돋았다. 뜨겁고 이상했다. 내벽을 훑기라도 하는 것일까? 그의 혀가 움직이는 것이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느껴져서 얼굴이 화탓하게 달아올랐다. 젖은 소리가 끝도 없이 울렸다. 그를 말리려 길게 뻗었던 손은 곧 그녀의 얼굴을 가리느라 걷어지고 말았다. 자극을 이기지 못하고 허리를 비트는 희연의 골반을 커다란 손이 꾹 눌렀다. 재원의 머리를 밀었다가 잡았다가 희연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그의 머리칼을 감아준 채 몸을 떨었다. 다시 불러봐. 젖은 입술을 손등으로 훔치며 일어선 그가 희연의 다리 아래로 제 허벅지를 밀어넣으면서 뇌까리듯 말했다. 희연은 색색 숨을 몰아쉬며 재원을 돌아보았다. 그가 만든 까만 그늘이 그녀의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가 하는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하고 느리게 눈을 깜박이기만 하자 커다란 손이 그녀의 볼을 감싸고 긴 손가락이 그녀의 눈 밑을, 입술을 천천히 쓸었다. 불러봐 다시. 재원씨. 물끄러미 그녀를 내려다보던 재원이 또 한 번 입술 끝을 올렸다. 왜? 의아하여 묻는 희연에게 그는 아무 말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저 깊게 입을 맞추다 상체를 세우고는 침대 옆 탁자로 손을 뻗었다. 넓게 벌어진 어깨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단단한 근육. 희연은 그녀의 옆을 짚은 재원의 팔에 손을 올렸다. 도드라진 핏줄을 따라 손끝을 쓸어 올리자 그가 낮게 목을 올리더니 그녀의 볼에 입을 맞추고 귓불을 물었다. 귓바퀴를 따라 느리게 쓸어내리는 혀의 움직임에 희연은 어깨를 움츠렸다. 뜨거운 호흡과 미끈한 혀가 턱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가슴을 움켜쥔 손은 쉼도 없이 움직였다. 빳빳하게 일어선 가슴 끝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꼬집듯 잡아당기기도 했다. 자꾸만 신음이 흘러나와서 입술을 꽉 물었다. 주희연. 기분이 이상했다.
재원과 몸을 섞는 것이 처음도 아닌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낮은 음성이 피부 위로 스며들었다. 그조차 자극이 되어 온몸을 달아오르게 했다. 빠듯하게 제 안을 채우는 남자의 몸의 희연은 손을 올리고 있던 굵은 팔뚝을 저도 모르게 꽉 쥐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신음하는 그녀의 눈가에, 볼에, 턱에 점점이 재현의 입술이 내려앉았다. 잠시 희연이 숨을 고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던 남자가 서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맞물린 부위가 불붙은 듯 화끈거렸다. 제 안에 깊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남자의 몸이 선연의 희연은 참지 못한 신음을 흘려내보냈다. 몸이 끓어오른다면 이런 느낌일까? 허공에 뜬 발끝이 자꾸만 오므라들고 머리끝이 쭈뼛 일어섰다. 규칙적으로, 때로는 그 무엇도 없이 저를 파고드는 남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커다란 손이 억듯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다. 뜨겁게 달아오른 손끝이 촉촉한 입술에 닿는 것을 느끼며 희연은 눈을 감았다. 그래, 오늘을 과거의 어느 날이라고 생각하자. 팔을 맞대고, 가슴을 맞대고, 체온을 나누었던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대로